예,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규제책을 쏟아냈습니다. 대출은 더 옥죄고 또 세부담은 늘려서 집으로 불로소득을 꾀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건데요. 공급이 늘지 않는 한 규제만으로 이 뛰는 집값을 잡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최보윤 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나왔던 내용들도 워낙 많고 좀 방대해서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빚내서 집 사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정부가 대출부터 세금, 청약까지 부동산 규제를 총망라한 부동산 종합 대책을 기습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집으로 불로소득을 볼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 의지인데 무리하게 빚을 내서 집을 사거나 살지 않는 집은 갖다 팔아라라는 것이 정부의 신호입니다. 그래서 우선 9억 원 초과 고가 주택을 담보로 한 대출은 더 쪼그라들게 되고요. 15억 초과 주택에 대한 대출은 아예 막혔습니다. 지금은 서울 등 투기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을 살 때 주택담보 인정 비율 LTV가 40%까지 균일하게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가격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게 되기 때문에 9억 원 초과분부터는 LTV가 20%로 절반 줄어듭니다. 가령 서울에서 14억 원짜리 집을 살 때 LTV 40%를 적용하면 5억 6천만 원을 빌릴 수 있다는 단순 계산이 나오는데요. 앞으로는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LTV가 반으로 줄어들게 돼 대출액이 1억 원 줄어든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렇게 바뀐 LTV는 23일부터 적용되게 되고요. 시가 15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은 바로 오늘부터 막혔습니다. 또 규제 지역에서 1주택자가 신규 주택 취득을 목적으로 대출을 하거나 무주택자가 고가 주택을 살 때는 이 대출할 때 조건이 있었습니다. 2년 안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기존 주택을 팔아야 된다는 조건이 있었고 신규 주택을 사는 무주택자에게는 2년 안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요. 이 양도해야 하는 기간과 전입신고해야 하는 기한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되게 됐습니다. 전세에 대한 대출 규제도 세졌습니다. 전세를 끼고 무리하게 집을 사는 이른바 갭 투자를 막기 위한 조치인데요. 이번 주요 내용을 보면 9억 원 넘는 집이 있는 사람은 전세 대출에 대해 공적 보증뿐만 아니라 민간 보증도 제한하도록 해서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했고요. 또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전세 대출 만기 시점에 고가 주택을 보유했거나 다주택자라면 이 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출 원금을 즉시 상환해야 합니다. 예. 대출받기가 이제 더 어려워지게 됐고 집주인들 입장에서도 세부담이 이번에 더 늘어났죠. 네, 그렇습니다. 보유세와 양도세 모두 늘어나게 됩니다. 특히 고가 주택 보유자일수록 세부담이 큰 폭으로 뛰는 구조인데요. 우선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 세율이 0.1에서 0.3%포인트 인상되고 다주택자 세율은 0.2에서 0.8%포인트까지 상향돼 최고 집값의 4%까지 세를 부담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3주택 이상 다주택자나 조정지역 2주택 보유자라면 이 과세표준 기준으로 12억 6천만 원짜리 집, 또 시가 26억 7천만 원짜리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중이라면 종부세가 내년에 342만 원 늘어난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고요. 고가 주택일수록 이 세부담 증가폭이 커지는 구조여서 공시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 100억 원 규모의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은 내년에 2,820만 원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자의 경우 세부담 상한선이 지금은 200%인데 내년부터는 300%로 높아질 전망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부담이 전년도보다 상한폭이 3배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양도소득세도 늘어나게 되는데요. 우선 이 양도세를 중과할 때 분양권도 앞으로는 1주택으로 간주되고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최대 50%의 높은 세율이 부과됩니다. 1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거주기간이라는 조건이 새롭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해서 공제율이 차등 적용되게 되는 구조인데요. 가령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20억 원에 팔면서 10억 원의 양도 차익을 봤다는 가정을 해보면 지금은 거주 기간에 상관없이 4억 4천만 원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양도소득세가 2,200만 원대라는 계산이 나오지만 앞으로는 이 거주 기간이 짧을수록 혜택이 줄어들게 돼서 거주 기간이 5년이라면 공제액은 3억 3천만 원 줄고 양도소득세는 5천만 원 늘어난 6,325만 원이 되는 구조입니다. 다만 실소유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 공제율은 조금 높여주기로 했고요. 또 조정 대상 지역에서 10년 이상 장기 보유한 주택을 내년 6월 말까지 팔게 되면 양도세 중과를 하지 않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 혜택도 주겠다라는 한시적인 대책도 내놨습니다. 이거는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각을 좀 유도해서 부동산 규제책으로 인해서 이 단기적으로 주택 매물이 종적을 감추면서 공급이 줄고 그만큼 집값이 뛰는 악영향을 좀 줄여보고자 하는 의도입니다. 예. 내년 6월까지면 그러니까 6개월 안에 이제 집 팔 사람들은 어서 처분을 해라라고 사인을 주는 거고 다만 세금 관련해서는 또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좀 걸리는 거죠. 네, 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같은 경우는 이 시행령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바로 좀 적용이 가능한데요. 예. 국회를 통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부분들은 좀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종부세 세율 상향은 내년 납부분부터 양도세 같은 경우는 내후년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는 이전에라도 좀 세부과 기준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공시가격을 이 세부가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대폭 높이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고가 주택일수록 이 시세 반영률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참 세 부담도 늘어나고 공시 가격도 올라가고 주택을 보유한 사람 특히 많이 보유한 사람일수록 충격이 몇 배로 올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요. 시장이 반응을 어떻게 할지도 계속 시간을 두고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얘기도 해보도록 할 텐데 분양가 상한제 관련해서 이제 서울 거의 전 지역이 이제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불과 지난달이었죠. 정부가 이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지역에 분양가 상한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 동 단위로 지정해서 핀셋 규제하겠다면서 서울 강남권 위주로 27개 동을 규제 지역으로 선정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근데 이 지역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서울은 대부분 지역이 들어간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경기권 주요 지역들도 무더기로 포함이 됐는데요. 상한제 적용 지역 대상을 발표한 지 지난 한 달 동안 대상지 인근 지역의 집값이 널뛰게 하는 이른바 풍선 효과가 우려했던 대로 현실이 됐기 때문에 이 같은 대책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새로 지정된 지역을 보면 강남권을 비롯해 서울 동작구와 양천구, 광진구 등 서울 13개 구 전체가 무더기 지정됐고요. 광명과 하남, 과천 등 경기도 주요 13개 동도 포함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분양가를 산정할 때 정부의 기준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지금보다 분양가가 30%가량 낮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어떤 부동산 규제책들이 좀 강도가 세지고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 충격이 있을 법도 한데 전문가들은 그러면 어제 발표된 이런 일련의 대책들에 대해서 그리고 규제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네, 이번 정부 들어서만 이 부동산 종합 대책이 나온 게 4번째입니다. 지난해 말 발표된 주거복지 로드맵이나 한 달 전 발표했던 분양가 상한제 같은 개별 후속 조치들까지 포함하면 이번 정부 들어서 나온 부동산 대책은 18번째가 되는데요. 정부가 그동안 언제든 집값 상승이 잡히지 않으면 추가 대책을 꺼내들 수 있다라고 공언하고 엄포를 내놨었는데 그 시점이 시장 예상보다 빨랐고 강도도 시장 예상보다 강력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시장은 다소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내년 6월까지 이 다주택자들에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이 한시적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주택 매물이 일부 시장에 나오면서 집값이 단기적으로 주춤할 수 있겠으나 장기적으로는 공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대책의 약발이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진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이번에 나온 대책은 지난해 있었던 9.13 대책이나 그 전에 있었던 8.2 대책처럼 새로운 것들이 아니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조금 더 강화한 거기 때문에 그 당시에 나왔었을 때 주택 가격이 급격히 우하향했던 것 같은 그런 가격 하락 효과들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의 시행 초기에는 수요자의 추격 매수가 줄면서 가격 상승세가 둔화될 수 있겠으나 결과적으로는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게 되어 약 6개월 후부터는 매물 잠김 현상에 따른 집값 상승이 다시 재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정부는 이번 대책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를 잡지 못하게 되면 내년 상반기에 한 차례 더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예. 지금까지 최보윤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